아이 한 명 키우며 힘들게 사는데 너희 부부는 맞벌이에 딸아이 한 명이니 너희 돈 버는 것 좀 돈 좀 보태줘라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결혼 전후 처가 쪽에서 저희한테 돈 한 푼 보태준 거 일절 없습니다. 와이프랑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저는 40대 중년의 남자입니다. 저희는 동갑 부부이고요. 슬하에 10살 초딩 3학년의 어린 딸아이 한 명 있습니다. 와이프는 34살, 결혼 전 장모님이 결혼을 재촉 서둘렀고 어찌어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애 낳으면 아이도 봐주겠다는 말에 처가네 인근에 신혼집도 마련하였던 것이었죠. 당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결심하였기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여친이었던 와이프가 이 저의 직장 문제 등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요. 지금껏 그동안 맞벌이 부부 사이에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와이프 오빠네는 7년 된 재혼 커플입니다. 와이프 오빠가 재혼할 당시 제가 와이프에게 말했어요. 당신 오빠 나이도 많은데 언제 애 낳아서 언제 아이 키우냐? 일반 회사 다니면서 50대 초반이면 곧 그만둬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말했고 이에 와이프의 대답은 우리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럼 평생 우리 오빠가 혼자 살란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2019년 전염병이 터지고 와이프 오빠네 회사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게 되었는데요. 외벌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처갓집에 죽는 소리, 앓는 소리 계속하였고 작년 어느 날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장모님이 저희에게 너희 부부는 둘이 맞벌이 하고 있고 어린 딸 한 명인데 우리 불쌍한 아들 사는 게 어렵다는데 돈 좀 보태줘라. 이 이야기를 최소 4번 이상 하시더라고요. 처갓집 올 때마다 꼭 이야기하셨고 와이프가 짜증내는 것으로 대충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추석 명절에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장모님께서 아들아 내년에 손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너네 집도 없어서 어찌할 거냐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갖고 계신 논, 밭, 그리고 현재 따로 아파트 월세 받는 것까지 다 팔아서 아드님 전부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드님 네 분이랑 전부 살림 합쳐서 귀한 손자 초등학교 학교도 보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렇게는 살 수 없어. 그럴 바에 그냥 편하게 여기 촌에서 그냥 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진 않았습니다.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저녁 먹고 저는 먼저 거실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방 안에서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우리 딸 죽어라 공부해서 결혼도 하고 지금도 은행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구나. 다른 집 딸은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림만 하는데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이 얘기를 거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지만 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회사 야근 출근 전 와이프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오빠도 어릴 때 집에서 소똥도 치우고 고생도 많이 했어. 당신은 정말 편하게 사는 거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오빠 이야기에 대꾸하기 싫어서 거기에 아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조용히 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갓집에 얘기해라. 장모님한테 말해. 처갓의 논밭, 월세 받는 아파트 팔아서 아들 집 해주라고 말해. 장모님이 나 들으라고 대놓고 네 집 딸은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호강하며 산다더라 말하던데 그냥 나랑 결혼하지 말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니?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네 월급 너희 부모님 전부 주고 너희 오빠한테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처가네 식구들한테 전부 얘기해라 라고 톡 보냈는데 와이프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아이는 8살 되면서 처가네에서 완전히 데리고 왔고 제가 집안일 장보기, 요리, 설거지, 빨래, 집안 청소 거의 다 합니다. 아침에 출근 전 아이 밥 챙기고 아이 물통, 휴대폰 옷까지 챙기고 와이프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챙기고 출근하고 퇴근 이후에
아예 저녁밥을 챙기고 와이프 늦게 퇴근해서 오면 다시 와이프 저녁 밥까지 챙겨줍니다.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주변에 저희 상황을 아는 직원들은 제가 가정을 위해 많이 노력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게으른 엄마를 닮아서인지 밥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 계시다가 올해 3월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요양원 계시던 부모님 관련해서 장모님 이야기를 하자면 한 명이 몸이 안 좋으면 다른 한 명이 케어를 했어야 하지 않냐? 농사 지어서 힘들게 돈 번 거 전부 병원비로 다 들어가네. 이 말씀을 최소 3번 이상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속말 뜻은 우리 딸 은행 다니는 거 저희 부모님 병원비로 들어갈까봐 아깝다 라는 게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처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치매 어머니 2년 가까이 그쪽 요양원에 계셨지만 빈말로 면회 한번 가보자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지금도 당연히 없으시고요. 장인어른도 몸이 그리 좋지 않은데 최근에 다시 술, 담배 하시고 계신데 나중에 쓰러져서 저희 아버지처럼 뇌경색이라도 와서 병원 입원하시면 저도 똑같이 얘기할 생각입니다. 장인어른 힘들게 농사 지은 거, 돈 번 거 전부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군요. 라고 장모님한테 똑같이 얘기해 줄 생각이고요. 벼추수 관련 저한테 와서 일 좀 거들라 하는 거 거절했더니 그날 저녁 와이프한테 전화 와서 온갖 이야기 하시는 거 다 들었었던 적도 있고 그리 농사일 시키고 싶으면 재산 물려줄 아들부터 부르는 게 순서 아니냐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사설이 길었는데 저는 앞으로 처갓집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장모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요. 추가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와이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지 않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게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게 내 잘못이냐? 뭘 어떡하란 얘기냐?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얘기야? 그냥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처갓집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 들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알았다. 그럼 앞으로 가자고 말하지 않을게. 라고 하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저는 반대의 상황에서 장모한테 묻고 싶네요. 요양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큰아들 서울에서 이혼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데 은행 다니는 며느리 네가 우리 큰아들 돈 좀 보태줘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무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이야기 듣고도 와이프가 혹시라도 기분 나빠한다면 저도 이야기해주면 되겠군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또 문득 올해 아버지 장례식장에 처가 식구들이 왔었고 장모님의 밝아 보이는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군요.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서 슬며시 입꼬리 올라가 있던 듯한 표정, 살짝 웃으면서 말하던 모습. 단순히 손자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식으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는데 그 누구도 장모님같이 밝아 보이는 표정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올해 장인어른 생신 겸 소고기집에서 처음으로 처가네 식구들 모였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장모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모님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진짜 그렇게 묻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억지로 참았던 거 기억도 나고 분위기 무겁지 않게 겨우 대충 다른 이야기 했던 기억도 나는군요. 또 평소 와이프가 은행 다니면서 명절 선물 등으로 과일 세트 나오는 택배를 몇 번 처갓집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은 장모님은 김치냉장고 안에 깊숙이 숨겨뒀다가 본인 아들 오면 제일 좋은 건 해주고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온 거 과일 내놓으라고 닥달하면 마지못해서 몇 개 내어주시던 것도 기억나고요. 이런 일로 와이프가 신경질 내던 모습도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또한 평소 와이프가 교통사고 등 갑자기 우리들 다 죽으면 유산으로 나오는 돈 가지고 우리 어린 딸 아이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것이고 장모님 손자, 그러니까 와이프 오빠네 아들, 올해 7세 된 손자에게 전부 물려줄 것이니 우리 2명 다 죽으면 안 된다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고요. 와이프는 본인 엄마 잘못된 거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날 보고 예민하다고만 말하죠. 자식이라고 전부 똑같은 자식은 아니죠.
차별받는 자식 분명히 있는 것이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유산 물려받는 귀한 자식이 따로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약 2년 후에 어렵사리 직장 옮긴 후에 기존 직장 그만두고 옮겼다는 소식을 접한 장모님의 첫마디가 기억나는군요. 그러면 월급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직장 새로 구한다고 고생했다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잘하라는 격려의 말은 전혀 없고 월급 줄어들어서 우리 딸 고생시킬까봐 고작 이야기하는 게 저런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하나하나 상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분이 나빴으나 별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이런 제 입장을 와이프는 항상 날 보고 예민하다고만 표현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이래저래 쌓인 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 2. 추가로 몇 가지 좀 더 글 적어봅니다. 아이를 어릴 때 많이 봐주었던 장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타 지역으로 발령 났을 때 와이프와 같이 가길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전화로 울면서 못 가겠다고 했고요.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수시로 아이도 맡기고 본인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길 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 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장모님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끼리 아이 키우자 라고 좀 더 강하게 와이프를 설득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엄청 게으른 사람이고요. 문제는 이런 성향을 아이도 배운다는 겁니다. 외벌이에도 상관없는데 그럼 어찌 된다는 거 알기에 와이프가 직장 다니는 겁니다. 또한 장모님은 와이프 오빠네 부부 맏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모님 생신에 각종 고기 반찬 등 진수성찬으로 차려주길 원하고 처가네 식구들 모여서 큰 상에 밥, 국, 각종 고기 반찬 등 옮기다가 딱 밥 한 공기 분량이 좀 부족해지자 며느리 니는 부엌에서 따로 밥해서 먹어라. 우리 아들은 그냥 여기서 밥 먹자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장모님이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던 아드님이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그냥 부엌에서 혼자 계시지 말고 들어와서 밥 한 공기를 나누어서 같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리 말해주었습니다. 처가네 식구들 아무렇지 않게 그런 식의 행동하는 거 정말 이해 안 갑니다. 또한 장모님이 귀하게 여기는 아들, 총각 시절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직장까지 구해줬었고 2016년도 신혼집으로 새 아파트 구입해야 할 때 직접 와이프 장모님이 해당 지역 주변 부동산 발품 팔아가면서 최고로 낮다고 판단되는 신축 아파트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귀한 아드님께서 아파트가 정남 쪽이 아니라는 이유로 멋대로 계약 파기하였고 그냥 회사 근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던 겁니다. 문제는 5억이면 구입 가능했던 아파트가 전염병 여파 등으로 10억까지 치솟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입 불가능한 가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살 집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나이 50 먹은 귀한 아드님께서 돈 달라고 늙은 장모님한테 떼쓰고 있는 것이고 자기 아들한테 돈은 줘야겠는데 왠지 못 믿어오니 저희한테 일단 돈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와이프 오빠네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와이프가 감기 몸살로 방에 누워있어도 밥 차려주길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전혀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을 얻어먹는 맛이 있다. 대접받는 느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와이프가 내 오빠지만 너무 답답하다. 나 같으면 절대 같이 못 살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들 이제 50대인데 이런 식으로 키운 건 누구 작품일까요? 모든 건 장모님이 아들을 그리 키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모님은 사위는 머슴, 며느리는 하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여담이지만 이래저래 장모님이 저희 아이도 돌봐주시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은 있기에 어지간한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가네 식구들 이렇듯 저렇듯 상관없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관련 저희 형제 중에서 막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곳 인근 요양원 모시고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병원으로 나가서 제가 케어 전부 했었는데 장모님은 이러한 제 입장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여러 차례 말을 함부로 하신 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장모님의 밝아 보이던 표정 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도 이제는 모든 게 거슬리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반대로 와이프가 장인, 장모님, 저희 사는 곳 인근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가정하고 저의 부모님이 불쾌하게 티를 내고 함부로 말을 표현했어도 와이프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와이프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었다는 거 단 한 푼도 저희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들어간 거 없습니다. 온전히 저희 부모님 돈으로 케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온전히 장모님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모님과 연을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왕래하지 않고 그들이 만나서 제 욕을 하던 말던 안 보고 살 결심을 해봅니다.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이건 와이프가 100% 잘못이네요. 서로 집안 문제는 각자 알아서 끊어줘야지. 진짜 장모 사람같이 안 보이네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겠어요. 사위 스트레스 받게 해서 빨리 죽이려고 그러나? 건강 챙기세요. 댓글 2: 처갓집이야. 발길 끊으면 그만이지만 저렇게 게으른 사람과 평생 같이 산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정말 못할 짓이죠. 평생 뒤치다꺼리 해줘야 해요. 장모 못된 신보와 미련하고 게으른 부인 때문에 그간 고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혼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